새하얀 진료실은 늘 그랬듯 침묵과 정적에 갇혀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창을 넘어와 진료용 침대의 차가운 가죽에 부서지고 있었다. 이세라, 이곳 미소 산부인과의 원장이자 한때는 여성들의 마음을 읽는 의사라 불렸던 그녀는 지금 막 상담을 마친 한 여성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환자는 중년의 나이였고 그 흔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어깨는 꼿꼿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아. 꽤 오래전부터 이곳의 단골 환자였다. 원장님, 제 남편 성욕이 너무 강해서 괴로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절 찾아요. 이제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요. 한지아는 처음 이 말을 꺼낼 때만 해도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단순히 괴롭다는 감정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어쩌면 자랑스러운 혹은 은밀한 쾌락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미묘한 모순에 이세라는 흥미를 느꼈다. 겉으로는 고통을 호소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그 고통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세라는 기계적으로 조언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진료실을 나서는 한지아의 등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지아가 던진 단 하나의 이름, 남편이라는 존재가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이세라의 삶은 완벽에 가까웠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저명한 법조인이었으며 그들 사이에는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마치 잘 포장된 선물 상자처럼 겉만 번지르르 했을 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형식적인 의무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균열 없는 유리잔처럼 보였지만 이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금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병원의 무균실처럼 깨끗한 살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진정한 자아였다. 한지아의 상담은 그 닫힌 문을 부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한 남자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 그리고 그것을 고통과 쾌락 사이에서 오가는 한 여성. 그들의 이야기는 이세라의 마른 욕망에 불을 붙였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진료실의 불빛 아래 홀로 남은 이세라는 무의식적으로 한지아의 차트를 다시 펼쳤다. 환자의 남편 김도윤. 세 글자의 이름이 그녀의 가슴을 알 수 없는 뜨거움으로 채웠다. 그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이 욕망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이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얀 가운을 걸치고 진료실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한지아가 남긴 말과 그 남편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차트를 뒤적여 김도윤의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환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남편의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그것은 언제나 가장 달콤한 유혹이었다. 점심시간 이세라는 혼자 병원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시켰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따뜻한 파스타와 와인이 당겼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그녀의 시야에 한 남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슈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 꽤나 반듯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억누르기 힘든 열기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이세라는 순간적으로 직감했다. 저 남자일까? 근거 없는 확신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세라의 병원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일말의 고민과 망설임,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세라는 와인잔을 든 채 그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결국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울렸다. 한지아일까? 다음 날 이세라는 한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료 이야기 아닌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척하는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한지아님. 어제 상담은 어떠셨어요?
남편분과 이야기는 좀 해보셨어요? 아, 네. 원장님, 그냥 그래요. 사실 별다른 진전은 없었어요. 한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기력해 보였다. 혹시 남편분과 함께 방문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전문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세라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제안했지만 속으로는 강렬한 흥분이 치솟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그녀의 통제 아래 두고 싶었다. 한지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저희 남편이 워낙 바빠서요.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지아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다. 이세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아의 차트를 다시 살펴보았다. 진료 기록에 남편 김도윤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있었다. 이세라는 그 회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명한 건축가였고 그의 회사 홈페이지에는 그의 건축물들과 함께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며칠 전 레스토랑 앞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맞았다. 이세라는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이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텅 빈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진료가 없는 시간을 틈타 김도윤의 회사가 있는 건물 근처를 배회했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 이세라는 멀리서 그의 동선을 관찰하며 그에게 다가갈 가장 완벽한 순간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이세라는 이제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위험한 유혹자였다. 이세라는 치밀하게 계획했다. 한지아가 남편 김도윤을 병원으로 오게 하는데 실패하자 그녀는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이세라는 김도윤의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 산부인과 원장 이세라입니다. 김도윤님 부인께서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신데 상담 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일이라 직접 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업무 절차인 것처럼. 잠시 후 김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어딘가 모르게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세라는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묘한 흥분을 느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윤입니다.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 내용이 있어서요. 남편분과 함께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해드렸는데 바쁘셔서 힘드시다고 해서요. 이세라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김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따로 상담을 받을 시간은. 그렇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하시는 건 어떠세요? 마침 내일 점심에 제 스케줄이 비어 있습니다. 따로 예약할 필요 없이 제 진료실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부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셔서요. 이세라는 마지막 문장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말은 김도윤의 죄책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잠시의 정적 후 김도윤은 결국 승낙했다. 다음 날 정오, 김도윤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며칠 전 레스토랑 앞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는 슈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풀어져 있었고 셔츠 깃은 흐트러져 있었다. 이세라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야성미에 또다시 매료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제 아내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도윤은 곧바로 본론부터 물었다. 이세라는 차트를 펼쳐 보이는 척하며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는 남편분과의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죠. 저는 의사로서 부부관계의 문제는 두 분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분위기를 진지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말에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압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지만 저도 제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다. 이세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깊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아닌 뜨거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혹시 남편분의 성적 욕망을 측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기능 장애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세라는 거짓말을 보탰다. 그녀는 이제 의사의 가면을 쓰고 한 남자의 은밀한 세계로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김도윤의 표정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세라의 제안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세라는 그가 망설이는 틈을 타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혹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남편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치료를 빙자한 은밀한 제안이었다. 김도윤은 결국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는 이세라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처럼 그녀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기된 상담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세라의 진료실은 더 이상 환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억눌린 욕망이 폭발하는 비밀의 성소가 될 참이었다. 이세라는 다음 상담을 위해 김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식 병원 메시지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였다. 김도윤님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뵙는 것이 어떨까요? 상담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메시지 끝에는 이세라 원장이라는 서명 대신 그녀의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다. 이는 명백한 경계 허물기였다. 김도윤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했다. 네, 원장님. 그때 뵙겠습니다. 공적인 존칭과 말투였지만 이세라는 그가 자신의 제안에 응한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이미 평소보다 빨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치료가 아닌 그와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었다. 수요일 이세라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넉넉한 진료용 가운 아래 감춰진 몸매를 드러내는 검은색 슬립 드레스. 진료실에서 벗어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김도윤에게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진료실은 아무래도 딱딱하니까요. 라는 핑계와 함께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이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도윤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늘도 흐트러진 넥타이와 셔츠 차림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이세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이세라는 평소와 다른 친근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김도윤님. 제가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김도윤은 여전히 한지아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이세라는 그의 우려를 능숙하게 잠재웠다. 아닙니다. 그냥 김도윤님께 몇 가지 심층적인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서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세라는 준비해온 질문지를 내밀었다. 질문들은 대부분 그의 성적 취향, 그리고 그의 욕망에 대한 것이었다. 김도윤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세라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욕망을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오는 공허함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밤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는 마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힘겹게 털어놓았다. 이세라는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사의 가면을 쓴 채 그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이해하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러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세라의 질문은 위험한 영역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서는 것이었다. 김도윤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없습니다. 전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세라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대답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세라는 이제 확신했다.
그는 그녀처럼 겉으로만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욕망에 목마른 영혼이었다. 이세라는 그의 손에 쥐어진 펜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에 살짝 스쳤다.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류가 흘렀다. 김도윤은 자신의 손을 움찔하며 펜을 놓쳤다. 이세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펜을 주어 그에게 건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계획된 우연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있었다. 이세라는 지난밤의 키스 이후 김도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상담이나 치료라는 명분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오늘 저녁 8시 제가 자주 가는 와인바에서 기다릴게요. 혼자 오세요. 김도윤은 1시간 만에 짧은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과 끓어오르는 욕망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부분을 탐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와인바는 은은한 조명과 나지막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도심 속 비밀의 공간이었다. 이세라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붉은 와인 한 잔을 미리 주문했다. 그녀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암사자처럼 눈을 빛냈다. 김도윤은 넥타이를 살짝 풀어헤친 채 긴장한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앉았다. 오늘은 상담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이세라는 와인잔을 들어 그의 잔에 살짝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리자 김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와인잔을 한 번에 들이켰다. 이세라는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그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당신을 만족시켜줄게요. 김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이세라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길을 따라 억눌린 욕망을 분출하고 있었다. 이세라는 그의 손을 잡고 와인바를 나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만을 느끼며 어두운 골목길로 향했다. 그녀의 차 안은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격리된 두 사람만의 밀실이 되었다. 이세라는 그의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그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다. 김도윤은 그녀의 손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처음 경험하는 낯선 해방감에 취해 이성을 잃었다. 이세라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서로의 억눌린 욕망을 확인하는 격렬한 탐색이었다. 김도윤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이세라는 그의 거친 손길에 흥분하며 그의 셔츠를 완전히 벗겼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몸을 훑는 순간 김도윤은 거친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당신은 이제 나의 것이에요. 이세라의 속삭임은 그의 귀에 닿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주문이 되었다. 그들의 몸은 이세라의 차 안에서 뒤엉켰다. 은밀하고 뜨거운 욕망의 불꽃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더 이상 이성과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직 본능만이 이끄는 대로 서로의 쾌락에 탐닉했다. 그들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파국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이세라와 김도윤의 관계는 이제 진료실과 와인바를 넘어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한 만남을 위한 장소를 찾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는 곳이 곧 그들만의 밀실이었다. 김도윤은 낮에는 평범한 건축가로, 밤에는 이세라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변모했다. 이세라 역시 낮에는 존경받는 의사였지만 밤이 되면 오직 김도윤만을 탐하는 암컷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 뜨거운 욕망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이세라는 진료가 끝난 후 병원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렸다. 김도윤은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이세라의 차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이세라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그를 차 안으로 끌어들였다. 거친 키스와 함께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 속으로 파고들었다. 김도윤은 그녀의 뜨거운 손길에 신음을 내뱉었다. 당신 몸에서 나는 땀 냄새마저 흥분돼. 이세라의 속삭임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벗기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그의 단단한 몸이 드러나자 이세라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몸을 훑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단단한 복근을 따라 내려가자 김도윤의 몸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이세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세라는 그런 그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욕망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억눌린 욕망을 폭발시키고 있었다. 차 안은 뜨거운 숨소리와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의 몸은 서로의 쾌락을 탐하며 멈출 줄 몰랐다. 경계를 넘어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세라와 김도윤은 이제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난 은밀한 욕망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몸을 섞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쾌락을 탐닉하는 행위가 되었다. 이세라는 의사로서의 지식과 권위를 이용해 김도윤을 길들이는데 흥미를 느꼈고 김도윤은 그녀의 지배에 순응하며 새로운 쾌락을 발견했다. 그들의 다음 만남은 이세라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진료실과 같은 하얀 가운을 걸친 채 그를 맞았다. 하지만 가운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순수한 욕망만이 가득했다. 김도윤은 이세라의 모습에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풀어주며 속삭였다. 오늘은 제가 당신의 의사가 되어드릴게요. 당신의 모든 욕망을 치료해줄 아주 특별한 의사.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세라는 그를 침실로 이끌었다. 침대 위에 앉은 김도윤은 그녀의 손길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이세라는 그의 몸을 훑으며 쾌락을 느끼는 모든 지점을 탐색했다. 그녀는 그에게 명령했고 그는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다. 둘의 관계는 이제 의사와 환자의 역할 놀이를 넘어선 지배와 복종의 은밀한 쾌락으로 변질되었다. 이세라는 김도윤에게서 쾌락을 느끼는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권력욕을 해방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 남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김도윤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줌으로써 그가 평생 억눌러왔던 욕망을 폭발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쾌락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도 불륜도 아닌 오직 순수한 욕망만이 존재하는 위험한 탐닉이었다. 이세라와 김도윤의 은밀한 관계는 그들의 방심 속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김도윤은 이세라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내 한지아였다.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한지아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여보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김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세라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나 지금 회사 동료랑 있어.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괜찮으면 먼저 택시 타고 가 있어. 그는 이세라의 시선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이중 생활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세라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과 당황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도윤의 휴대폰 화면에 뜬 한지아라는 이름을 똑똑히 보았다. 이세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이세라는 자신의 병원으로 한지아를 불렀다. 한지아님, 남편분과 함께하는 상담은 어떠셨어요? 혹시 남편분에게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으셨나요? 한지아는 이세라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별로요. 여전히 야근이 잦다고 하고 피곤해 보여요. 그래도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신 덕분인지 요즘은 저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한지아의 말에 이세라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한지아가 모르는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우월감을 느꼈다. 이세라는 은근한 어조로 한지아에게 물었다. 혹시 남편분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한지아는 이세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딱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세라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지아의 휴대폰을 보며 그녀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부인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남편분과의 관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남편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세라는 한지아에게 부부관계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조언은 그녀의 불륜을 더욱 은밀하게 감추기 위한 위선이었다. 한지아는 이세라의 조언에 고마워하며 병원을 나섰다. 한지아의 뒷모습을 보며 이세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 한지아는 그저 순진한 피해자일 뿐이었다. 이세라는 자신이 이 위험한 게임의 승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방심이 곧 그녀를 파멸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진실은 이미 한지아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드러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세라가 한지아에게 조언을 해준 그날 밤 한지아는 남편 김도윤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이세라의 말 때문은 아니었다. 그저 남편이 요즘 부쩍 예민해진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의 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통화 목록에 찍힌 낯선 번호와 이세라 원장이라는 이름이었다. 이세라가 알려준 번호는 진료실이 아닌 개인 번호였고 통화 기록은 수십 통에 달했다. 한지아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음 날 한지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세라의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세라에게 차갑게 물었다. 원장님, 제 남편과 무슨 관계세요? 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이세라는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 한지아님, 오해이신 것 같아요. 남편분과 함께하는 상담은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서요. 진료의 연속선상에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이세라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한지아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세라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왜 제 남편은 저에게 복통으로 응급실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시간에 원장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제 남편 차에서 원장님이 내리는 것을요. 한지아의 말에 이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한지아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세라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한지아의 예리한 직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섰다. 한지아는 김도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당신 대체 이 여자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내 복통도 당신이 만든 거야? 이 여자랑 만나려고? 김도윤은 두 여자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이중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다. 이세라는 그런 김도윤을 보며 비웃었다. 남편분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답답함 때문에요. 당신은 남편분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내일 뿐이에요. 이세라의 도발적인 말에 한지아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이세라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 진료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도윤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된 후였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의 파멸적인 관계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전조를 보이고 있었다. 파국의 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세라는 병원 문을 닫아야 했다. 한지아가 그녀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했고 언론은 이 산부인과 의사의 위험한 상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세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패배했지만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기에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순수한 욕망의 존재가 되었다. 김도윤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한지아는 이혼을 요구했고 그의 회사 역시 불륜 스캔들로 인해 프로젝트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그는 아내와 직장, 그리고 사회적 명성까지 잃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이세라와의 관계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마주했고 그것이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이세라와의 뜨거웠던 밤을 회상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미지의 욕망으로 반짝였다. 한지아는 남편과의 관계를 끝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성욕에 억눌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다. 남편의 성욕을 비난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하면서 느꼈을 쾌락을 상상할 때마다 묘한 질투와 함께 허탈함을 느꼈다. 한지아는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가 가져다 준 것은 행복이 아닌 고독이었다. 이세라의 병원은 이제 미소 산부인과라는 간판을 내리고 이세라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욕망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었다.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세라는 그들에게 속삭였다. 당신의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가장 순수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억누르지 마세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마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세라의 병원 문은 닫혔지만 욕망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었다.